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최근 낡고 오래된 읍면동 사무소에 신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촌 지역이지만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거품은 없는지, 행정 수요는 맞게 계산했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첫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문을 연 김제시 용지 면사무소입니다. 옛 청사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바로 뒤에 신청사를 지었습니다. 공사비와 땅값을 포함해 4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제시는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옛 면사무소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용진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구청사에 근무하다가 신청사가 완공하여 따로 임시청사를 두지 않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은 운주 면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 지난 24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공사비와 땅값은 72억 원으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에 시작됩니다. 행정 수요의 근거가 되는 인구를 놓고 두 지역을 비교해보면 운주면의 인구가 용지면보다 1,700여 명 적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의 공사비는 오히려 운주면이 용지면보다 25억 원이나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이나 많아서 대부분 시설은 3층 건물로 해서 다 똑같이 거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더구나 완주군은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용한다며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자리에 2억 원을 들여 면사무소 임시청사까지 건립했습니다. 행정 수요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사후 활용도에 문제는 없는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 면사무소 신축비의 적정 범위를 고민해야 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도 버젓이 차를 대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도로지만 단속 주체가 달라서 한쪽은 단속을 하고 다른 한쪽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북 혁신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단속과 운전자들의 꼼수,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한 도로, 단속 카메라가 돌아가고 불법 주정차 없이 도로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맞은편은 사정이 다릅니다.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 두 줄짜리 노란 실선이지만 차들이 길게 늘어섰고 도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분명 카메라 촬영범이 아닌데도 안 찍는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단속된 적은 없어요? 없어요. 뭐 걸린 적은 없어요. 안전하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앞에들 많이 되시죠. 근데 카메라 있는데요? 저희 쪽은 못 찍어요. 저희는 완주군이 돼가지고. 행정구역이 달라섭니다. 중앙선을 경계로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나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주체 역시 갈리는 겁니다. 카메라를 둔 전주시가 바로 맞은편 불법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덕친구 관할 것만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 덕친구만 이렇게 단속하게끔 설정이 돼 있다고요. 길게 이어진 경계마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완주군은 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메라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불편하시다고 연락 오시면은 그거 위주로 이제 저희가 단속차가 또 한 대밖에 없으니까 완주는 설치하고 그러면 또 거기가 한두 곳도 없으니까 너무나 나눠져 있어서 경계구역이. 반쪽짜리 단속과 이를 간파한 꼼수에 단속 효과는 반쪽에 그치게 됐고 취지는 아예 무색해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도청의 청소와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전라북도 소속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정년과 처우, 교섭권 등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청에서 15년간 청소 일을 해온 박광순 씨.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박 씨는 올해부터 전라북도 공무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달갑지 않다고 말합니다. 용역업체 직원일 때는 정년이 65세였지만 도청 공무직은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입니다. 65세까지 고용은 보장받지만 60세부터는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어 월 급여가 1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15년 동안 같이 일해오고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임금을 줄여서 주겠다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박 씨와 같은 미화 시설 노동자 38명은
전라북도가 기존 단체 협약을 승계하고 개별 교섭권을 인정해달라며 석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이 충분히 여러 개의 노동조합하고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하지만 전라북도는 공무직 정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기간제 전환 역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무직의 경우 다수파인 한국노총과 이미 교섭 창구가 있어 개별 교섭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개별교섭 관행이나 지금 뭐 고용 형태가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 하에서는 개별교섭을 허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됐지만 정년과 교섭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경자년 신년기획, 오늘은 일자리 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규 일자리가 절실한데요. 올해는 채용을 예고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민간 기업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직원을 뽑는 곳은 군산의 명신입니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해 내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명신은 오는 7월쯤 700명가량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7월 달쯤에는 저희가 고용을 이제 시작할 것 같고 저희가 내는 이익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사주에서 직원들이 주식을 갖게 만들고 이 밖에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올해 200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어서 군산에서만 올 한 해 9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기대됩니다. 김제의 식품기업 사조 화인코리아는 530명, 정읍의 전동차 생산업체 다원시스는 170명의 인력 채용을 예고했습니다. 또 전주와 완주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신설돼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공고는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700명가량입니다. 다음 달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지역을 발표합니다. 전북에서는 GM 군산공장의 협력업체가 많아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익산과 김제, 완주가 응모했는데 최종 선정될 경우 3개 지역에 5년 동안 1,000억 원이 지원돼 역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의당 권태웅 사무총장이 21대 총선에서 익산 을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전라북도의 정의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연동형 비례제까지 도입돼 지역구와 비례의석 모두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과 익산의 민생 문제를 장전마을처럼 해결하겠다. 정의당 권태웅 사무총장의 출마 포부입니다. 권 총장은 3년 동안 장전마을 문제를 함께하며 지역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을 절감했다면서 노동, 복지, 소상공인 등 산적한 현안을 푸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패 무능한 정치의 판을 바꿔야 됩니다. 적폐 세력을 퇴출시키고 기득권 정치를 넘어 정당이 책임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권 총장이 나설 익산 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김성중, 한병도, 무소속의 배수연 예비후보가 있고 민주평화당 조배수 의원의 출마가 예상돼 본선에서 최소 4파전이 예상됩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새로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이 15%의 지지를 얻을 경우 교섭단체가 가능하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개혁 정책을 위해서도 정의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6개 상임위에 저희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되고 저희가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사실은 정치의 내용과 비전과 경쟁의 질이 달라질 거다. 한국당이 현재 거론되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면 치열한 수도권에서 참패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온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21대 총선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새 보수당에 합류했습니다. 정운천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조배숙, 김광수 의원 등 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대한신당 유성엽, 김종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새보수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6개 그룹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 3학년으로 확대되고 1학년은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교육을 올해는 2, 3학년으로 확대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교 1학년은 입학금을 면제하는 동시에 학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전라북도 지역본부를 설치합니다. 현재 전국 6곳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원은 오는 7월에 전주의 전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이 들어서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관리 등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의 11개 산하 공공기관이 올 상반기에 51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의료원 8명,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은 각각 7명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51명 가운데 14명을 장애인으로 공개 채용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과 전주 장학숙의 신규 입사생을 각각 120명씩 모집합니다. 성적 기준은 신입생의 경우 수학능력 시험이나 고교 성적이 서울 80점 이상, 전주 60점 이상이고 재학생의 경우 전체 학년 평균이 서울 B학점 이상, 전주 C학점 이상으로 성적과 생활 정도를 절반씩 반영해 선발합니다. 입사비 7만 원에 매월 부담금이 15만 원으로 저렴해 서울 장학숙의 평균 경쟁률은 5대 1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서 8도에 머물며 어제만큼 포근합니다. 다만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익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옹동면 수천마을 김호진 님이 100만 원. 정읍시 옹동면 행정마을 주민들이 7만 원. 순창군 풍산면 대가마을 주민들이 37만 원. 순창군 풍산면 진해마을 주민들이 18만 9천 원. 익산시 웅포면 대맹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임실군 신덕면 월성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